자, 우리 양도소득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양도세 과세 대상 외워볼까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미등기를 포함하는 거고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첫 번째,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었거든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 첫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특히 영업권과 이축권은 단독 양도하면 무슨 소득이지만 기타 소득이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이축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있고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도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자,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부 주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가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기타 자산은 등기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본다? 무조건 6에서 45% 누진세를 지원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죠? 세법에서 양도라고 불리우는 요건은 무슨 이전이어야 되고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유상 이전,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상 이전, 유상 이전이 된다라는 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라 하면 유상 이전인데 그러면 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가 되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유상 이전이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가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 공매, 경매, 수용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유상 이전,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자, 그러면 교환이 유상계약인 건 너무나 당연해요. 교환이 유상계약인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교환이 유상계약으로서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거. 두 번째,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 즉 현금 수수가 없는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세액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렇게.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너무 없는 데 따라서 지적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단 면적의 차이가 20% 차고하지 않는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환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물출자.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뭘로 보지만?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대물 변제하면 이윤이 있죠. 자, 이윤으로 인한 재산권 분할은 뭘로 보지 않죠? 양도로 보지 않죠. 재산권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또 야간에 어떤 상담을 하는데, 남자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해서 그 이혼 이자료조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남자가 배우자한테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했어. 세금이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거주하던 주택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대물 변제를 했대요.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보지만 그 대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다. 자, 부담부 증여.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면 취득자 입장에서도 기억을 해보세요. 취득자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채무 인색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때 순수 증여하게 취득하는 부분은 3.5%, 채무 인색은 유상취득으로 모아서 4%로 본다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물 변제와 부담부 증여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이유는 왜 그렇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가 왜 유상 이전이야 봤더니 공매나 경매가 되면 내 채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역시 하나의 채무 감소도 인한 것이다라는 거. 네, 수용도 있고. 자, 공매나 경매에 있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재경매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오늘쯤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양도로 안 보는 경우래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있어요?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요. 여기만 잘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쉬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뭐가 있죠? 몇 가지가 있지? 크게는 자,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요? 사업 시행자한테 넘기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옵니다. 우리는 1번의 방식을 뭐라고 해요? 수용의 방식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수용의 방식을 민법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매매 방식이죠. 네? 네.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이제 매매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업 시행자가 같은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방식을 뭐라고 하죠?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자, 이런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은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뭐죠? 교환이죠.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교환의 방식이잖아요. 자, 세법에서 이걸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지금 우리 양도로 보지 않는 거의 첫 번째가 환지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환지로 하는 방식이 좋아요? 수용의 방식이 좋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왜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니까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는 거지. 양도로 안 본대. 예? 여러분들 제가 방금 했죠. 뭐냐면 대물변제는 양도지만 그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율권을 충족했다면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과세하는 것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A의 취득이에요. 즉 환지 전 토지의 취득입니다. 이때가 10원이었어요. 자, 이게 A에서 A-로 바뀌어요. 지목이. 그래서 이게 70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지 처분은 뭘로 보지 않겠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A가 A-로 바뀌면서 지가의 상승은 있지만 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실현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의 실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가 된 상태다? 이익이 실현됐어.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이익이 언제 실현돼요? 나중에 A-가 양도가 되었을 때 이익이 실현되겠죠. 이때 만약에 100원의 양도가 되었다면 실현된 이익은 30원의 이익인 거예요? 90원의 이익인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과세가 비과세된다. 과세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과세가 잠시 뭐가 되는 거다? 유보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세가 잠시 뭐가 되겠다? 유보가 되는 것인데 그 과세가 유보된다는 것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이익이 실현됐을 때 한꺼번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 시기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미실현됐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했을 때 그 자산의 취득 시기, 즉 환지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뭘로 하겠다? 취득 시기로 하겠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처분이 양도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지 처분이 양도가 아닌 것은 이익이 아직 미실현됐고 그럼 이것은 이익이 실현될 때 한꺼번에 과세하려면 그 취득 시기가 언제나 그랬을 때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환지 처분에 대한 것 문제.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A가 400이고 B가 200이었어요. 환지 전이요. 자, 그러면 환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감보율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 감보율이 주택일 땐 보통 50%래요. 예? 그러면 A가 A-가 되는데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겠고 B가 200이었을 때 B-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지를 뭐라고 하죠? 적응환지라고 하죠. 세법에서는 이거를 좀 더 좋은 말로 권리면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런 권리면적만큼 400에서 200 줄였다고 해서 200에서 100 줄였다고 해서 이거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보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래요. 내가 사서 팔면 내가 그냥
물건을 매입해서 사가지고 그대로 팔았어. 그럼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걸 사서 같은 걸 팔면 면적이 같죠. 근데 환지된 토지를 팔면은 이때는 양도 면적과 취득 면적이 보통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권리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기존의 면적보다 권리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만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지가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00을 양도하지만 200평을 양도하지만 취득 면적은 몇 평으로 계산하는 거다? 400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100평을 양도하지만 취득 면적은 몇 평으로 계산한다? 200평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실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강제적이든 임의적이든 실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먼저 건물을 져야 될 면적이 최소 150평은 필요하대요. 건물을 져야 될 면적이 최소 150평은 필요한데 200평, 100평 잘라버리면 100평은 쓸모없는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150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50을 잘랐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200평을 받을 사람이 150평 받았죠. 우린 이런 환지를 감환지라 하고 이런 환지를 증환지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이익 받죠? 얘는 손실 받죠? 서로 정산해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청산금이라고 하겠죠. 얘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돈을 받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양도가 되는 거고 얘는 취득이 되는 거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환지 처분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 처분 자체는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 되는 건 당연한데, 자, 문제는 이때 단 권리 면적에 뭐가 있거나 감소가 있거나 증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200평을 받아야 될 권리 면적이 있었는데 200의 권리가 있었는데 150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권리 면적에 감소가 있으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증가가 있으면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새로운 양도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양도나 취득으로 보면 이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의해요. 자, 요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수용의 방식, 자 사업 시행의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수용 방식이고 하나는 환지 방식이다. 공매, 경매, 수용은 당연히 양도야. 이익이 실현돼. 아셨죠? 입에서 환지 방식은 뭐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이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잠시 보류하는, 유보시켜두는 거다. 언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돼? 환지 전 토지 취득으로 봐야 되지. 아셨죠? 다만 환지가 되면서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 감소나 증가된 부분의 새로운 양도 및 새로운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지 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OX. 네? 깨끗 해놨더니 자, 환지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으로 봐야 돼. 다음 환지가 되면서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 감소나 증가분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환지 처분이 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OX, X라고. 환지 처분에 의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 새로운 감소나 증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 환지 처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 양도를 안 본다는 말,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양도를 안 본대. 양도를 안 봐서 뭐 어쩌라고. 과세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 과세가 잠시 뭐가 되는 거다? 유보가 되는 거야. 과세가 유보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근데 여기가 뭐예요? 보류지 또는 채비지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채비지는 뭐죠?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채비제 충당을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응? 그러니까 채비지에 충당하는 것을 법률 행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행위일까요? 대물변제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사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 공사 비용은 이 지주들이 채무지 않습니까? 그 채무를 대신해서 부동산으로 뭐 하는 거다? 대물 변제하는 게 이게 채비제 충당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에서 대물 변제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양도로 보는 거 맞죠? 하지만 이렇게 채비지로 충당하는 것만큼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왜?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건 목적이 다른데 얘는 공익사업 목적입니다.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채비지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좀 틀려요.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채비지에 충당한 것은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돼. 하지만 채비지에 충당하면서 양도세 내라고 하면 이들이 사업 시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업 동의 안 하겠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채비지에 충당하는 것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이렇게 채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비지의 목적이 뭐예요? 네? 매각을 전제로 해서 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충당된 보류지를 뭐 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비지로 충당된 보류지로 충당된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것은?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양도로 본다. 보류지로 화내지 말고.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뭐가 아니지만,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죠. 이렇게.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더니, 정신. 자. 예? 3시간 예상하고 있는데 3시간 반 걸리네? 자, 그러니까요. 오면서 후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환지 처분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제가 조금만 어렵게 할게요. 조금만 이거. 야, 왜 양도담보가 양도가 아니어야 되는지만 좀 기억해 보세요. 당연히 그냥 담보 제공이니까 담보를 제공한 것이지 실제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쉬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법정 기일이라는 말 단어 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이 부과된 날이에요. 세금이 부과된 날인데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예?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요? 아니면은 세금이 우선해요?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으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죠. 맞죠? 만약에 뭐가 된다면 법정 기일 후에 뭐가 되었다면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다면 이때는 세금이 우선해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라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가 우선한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할 수 있죠.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가 있어요?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채권 또는 내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있을까? 아, 참 모르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매매를 해버리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는 거야. 피담보 채권의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가 우선할 거 아닙니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팔아버렸다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매매가 양도담보 형식이란 말이지. 양도담보에 의한 방식이야. 그러면 이 양도담보의 방식을 양도로 인정해 줘 버리면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세금보다 내 채권이 우선할 수가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담보를 양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양도로 인정해 줘 버리면 세금이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야.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양도담보를 실제로 양도를 인정해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안 내도 돼. 왜? 양도담보 방식으로 다 맡겨놓고 나중에 제척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되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도담보의 방식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아. 이거는 왜 양도담보 방식을 양도로 보지 않아야 되냐면 실제로 담보 제공인 것이지 담보인 것이지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데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도담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세금의 회피, 세금의 어떤 포탈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괜히 했네. 자, 시대권. 양도담보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거. 다만,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 뭐 할 때는 충당 시에는 이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말도 좀 기억해 보세요. 양도 담보 사유의 소멸로 인한 환원은 양도로 본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다시 한번. 양도 담보 사유의 소멸로 인한 환원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러면 양도 담보 사유가 소멸됐대. 그럼 뭐 한 거야? 돈 갚아가지고 다시 환원된 거죠. 이것 또한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이 말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 사유의 소멸로 인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 실제로 충당되었다면 그땐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단순이에요. 단순. 공유물의 단순인데 여기서 단순이란 뭐의 변동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분의 변동이 없고요. 또한 이때는 단순 분할이라면 횟수에도 관계없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없고요.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변동만 없다면 제차 분할이건 3차 분할이건 간에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분할이 뭐길래 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무슨 말인가 하면 분할은 형태는 양도의 형태예요, 아니에요? 양도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나 대물 변제나 부담 부증, 공매 경매 수용이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공유물의 단순 분할인데 이 단순 분할은 뭐의 변동이 없어요? 지분의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에 관계 없어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이 왜 양도로 보지 않는단 말을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A 대 B가 5 대 5래요. 그러면 이게 A 지분이고 이게 B 지분인 거예요. 그럼 이거 A 지분이에요? B 지분이에요? 응?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혼재되어 있는 거라고. 그거를 분할하겠다 하면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할은 교환이야. 교환. 교환의 형태라고. 교환은 양도예요? 아니에요? 교환은 양도 맞죠? 그 교환은 양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에 의한 교환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뭐의 변동이 없고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횟수의 관계 없이. 그러니까 분할은 교환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지분의 변동만 없다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 시기는 분할된 때 가액입니까? 분할되기 전에 취득 가액입니까? 당연히 분할되기 전에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취득 시기가 언제가 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취득 시기가 종전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론은 그거라고. 아셨죠?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건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다? 종전의 토지의 취득 시기로 계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만 단순 분할이기 때문에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지분의 증가가 있으면 이를 양도로 본다. OX, X. 지분의 감소가 있을 때 양도가 되는 거고 지분의 증가가 있으면 취득이 돼야 되겠지. 아셨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나왔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감소된 자는 양도고 증가된 자는 취득이고. 아셨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얼마지?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취득할 거 아니에요. 취득세 세율은 2.3%죠. 근데 세율의 특례는 어떻게 되지? 적용되는 세율은 2.3%에서 2% 뺀 걸로 해야 되겠지. 표준세율에서 2%
뺀 걸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작용 농지,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질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이야. 그래서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몇 프로 빼고 내라. 2% 빼고 내라. 아셨죠? 그래서 근데 공유물 분할 얘기 나올 때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고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가물수된 자는 양도로 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공유물 분할과 관련돼서 취득자 입장에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때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2.3%. 세율의 특례로서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2%를 뺀 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환원. 거기 보시면 매매 원인 무효에 소유한 소유권 환원이 있을 수 있죠? 매매 원인 무효에 소유한 소유권의 환원. 자, 여러분들 보세요. A가 취득하고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게 무효래요. 그러면 다시 B에서 A로 돌아오겠죠? 그랬을 때 A가 C한테 양도를 했다면, 자, 특히 무효는 처음부터 양도가 아닌 것이고 그로 인해 환원된 것도 양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C한테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는 환원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는 때예요, 당초산의 취득 시기예요. 당초사산의 취득 시기가 되잖아.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의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종전, 당초 자산의 취득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자, 이입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금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이익이 미실현돼서 과세를 잠시 뭐하기다? 유보하려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즉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득에 대한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뭐한다? 추정한다. 응? 지금 보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득에 대한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대신에 뭐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로 본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도 행위를 하더라도 이건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어저께 제 친구가 만났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뭘 물어봤냐면 자기가 와이프한테 집을 11억짜리를 증여를 했대요. 부담부 증여를 했대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대출 끼고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 한 3천만 원 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1억을 증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가 채무 대출 승계액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다? 순수 증여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11억 중에서 대출 승계가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8억 정도가 순수하게 증여가 돼가지고 증여세를 한 3천만 원 낸 거야. 아셨죠? 1세대 1주택이니까 대물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물어봤냐면 자기 와이프가 지금 이자를 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내는 게 아까워서 이 대출을 지금 갚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대출을 갚아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자금 출처가 나와요. 또 대출 돈 어디서 나서 갚았어?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출을 갚더라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데
그 대출을 언제 갚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셨죠? 최소 2년은 지나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출은 안 갚는 게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응? 그렇게 해서 증여세 독박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럴 재산이 없죠. 항상, 그죠? 항상 이런 일은 남의 일이야, 이게.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대출은 함부로 갚으면 안 돼요. 아셨죠? 대출은 최소 2년 이상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갚아 나가야지, 한꺼번에 갚아 나가면 그 자금 출처 조사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까지 양도세 과세 대상을 했어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낸 세금이야. 맞죠? 자,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자, 핵심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거.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영업권과 이축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과세가 되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축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이거나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세율은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6에서 45% 항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자, 양도는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 즉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교환,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어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환, 즉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자, 현물 출자,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물 변제, 이혼 시 재산권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 변제인 것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것은 양도로 보되. 자, 대물 변제 부동산 등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권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납세료가 없다라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 순수 증여분에서는 증여세, 채무감소분에서는 양도 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공매나 경매, 수용 당연히 양도인데 다만 자기 자산을 자기가 경매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이에 비해서 양도로 안 보는 게 있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비과세나 면제 규정이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환지 처분 및 보류주의 충당. 그렇죠?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환지 처분 자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환지된 토지의 취득세는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을 보는 것이고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면 그 새로운 감소나 증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데 그 새로운 양도로 보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 그렇죠?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죠.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 사유의 소멸로 인한 환원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데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채무변제 실제로 충당되었다면 그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감소된 자 양도고 증가된 자는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 등의 소나 소유권의 환원 또는 또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다면 또 하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배우자나 직계 조은비 소객의 매매 방식으로 주는 것은 이건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되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걸 입증하면 다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페이지 67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갈래야. 양도야 아니야. 양도라면 소득세가 얼마야. 아셨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총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온다면 양도 대상이야 아니야. 즉 양도야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문제에서 5문제가 소득세 계산 과정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즉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우리의 집중된 문제가 나올 거다. 아셨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67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